카테콜라민은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과 같은 신경전달 물질을 말합니다. 카테콜라민은 콤트와 마오에 의해 단계적으로 대사가 되는데요. 지난 영상에서는 이 콤트와 마오 스닙이 있을 때 카테콜라민의 분해가 느려지고 그로 인해 카테콜라민의 농도가 높아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성호르몬이 카테콜라민 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성 호르몬은 콤트와 마오 활성을 낮추고 남성 호르몬은 콤트 마오 활성을 높입니다. 남성 호르몬부터 얘기를 정리해보면 테스토스테론은 콤트와 마오를 활성화한다고 했으니까 콤트와 마오가 활성화되면 합성 분비된 카테콜라민이 시냅스 공간에서 빠르게 분해되어 사라지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한편 여성은 콤트와 마오의 활성을 억제하는데요. 그러므로 카테콜라민 대사가 느려지면서 보다 많은 카테콜라민 과잉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달리 말해서 정상적인 콤트 유전자형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에스트로겐이 우세한 환경에 처해 있으면 콤트 대사가 느려지면서 콤트 유전자 변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카테콜라민 과잉 증상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참고로 세로토닌은 카테콜라민과 같이 마오 효소에 의해 대사가 되는데요. 카테콜라민이 마오 B를 더 선호하는 반면 세로토닌의 대사는 마오 A를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1970년대에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갱년기 여성이 보다 빠른 마오 활성을 갖고 있고 이로 인해 도파민, 세로토닌의 대사가 더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너무 빠른 대사로 인해 이러한 신경전달 물질의 농도가 낮아지면서 잦은 우울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슷한 일이 출산 후에도 나타납니다. 임신은 태반에서 합성 분비된 많은 양의 에스트로겐에 노출되는 과정입니다. 이때 높은 농도의 에스트로겐은 마오 효소의 활성을 억제하는데 문제는 산후에 태반이 제거가 되면서 나타납니다. 에스트로겐의 농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한편 마오 A의 활성은 급격히 올라가는데 이는 마오 효소 활성을 억제하는 에스트로겐의 작용이 소실된 결과입니다. 그럼으로써 도파민이나 세로토닌과 같은 신경전달 물질의 대사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괜시리 눈물이 많아지고 의욕, 감정이 없는 등 산후 우울증 증상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에스트로겐이 우세한 환경에서는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할까요? 기능의학에는 에스트로겐 우세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프로게스테론이 기량하지 못할 정도로 에스트로겐이 너무 높은 농도로 작용하여 자궁, 난소를 비롯한 에스트로겐 수용체들을 갖고 있는 여타의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한 것인데요. 에스트로겐 우세가 생기는 요인은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야 하지만 에스트로겐의 대사 분해적인 부분을 짚어보면요. 작용을 마친 에스트로겐은 혈중을 통해 돌아다니다가 간에서 주로 대사가 됩니다. CYP 효소에 의해 일상 해독이 이루어지고 해독의 결과인 중간 대사체들은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바로 이상 해독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이때 중요한 효소가 바로 콤트입니다. 콤트는 신경 전달 물질을 대사하기도 하지만 이처럼 간에서는 에스트로겐을 대사하는 효소이기도 하는데요. 콤트는 메틸기를 전달하여 생전화를 유도하기 때문에 콤트가 하는 일이 많아질수록 그만큼 메틸기를 많이 소모하게 되어 콤트를 메틸기 블랙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콤트가 부족해지면서 에스트로겐이 이 콤트 대사를 거치지 못하면 퀴논과 같은 발암성이 있는 대사체들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정리를 하면 에스트로겐이 우세한 환경에서는 에스트로겐 자체가 콤트 활성을 억제하기도 하고 많은 메틸기가 에스트로겐을 해독하기 위해서 쓰여야 된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요. 결과적으로 발암성이 있는 대사체들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매우 문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에스트로겐 우세증은 메틸레이션 대사와 연관하여 중요한 주제라고 볼 수 있고요. 에스트로겐 우세증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메틸레이션 대사의 정상화가 반드시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